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을 앞두고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대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글렌뷰 놀스브룩 지역에서는 언제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런 가운데 일식 관측 안경에 짝퉁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오늘 낙태 정책 기조를 밝힐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빚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중서부 지역을 방문 중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경합 중인 위스콘신을 방문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오후 늦게 백악관으로 향하기 전 시카고로 방문해 유세 행사를 갖습니다. 미국 정부가 학비 보조금을 산정하는 데 적용하는 팝사 양식을 개선했다가 3개월 지연된 데 이어 20%나 오산으로 학비 보조액이 깎인 것으로 나타나 거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보잉사 항공기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이륙 중 엔진 덮개가 날아가면서 긴급 회항했습니다. 항공연방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보잉사는 사임하는 최고 경영자에게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한인 교역자회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 글렌뷰의 르네상스 시카고 글렌뷰 스위트 호텔에서 4세 소년이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중태입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면 신부전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는 권리안형, 액상 등 전자담배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났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격화되고 휴전과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주일에도 하일랜드 파크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8일 오후 개기일식이 일리노이를 포함해 미국 내 13개 주에서 펼쳐집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글렌뷰와 놀스브룩 지역에서는 언제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나사에 따르면 일식은 중부 표준시 오후 1시경 시작됩니다. 달의 그림자는 텍사스를 가로질러 아칸소를 거쳐 미주리 남동부, 일리노이 남부를 거쳐 인디애나폴리스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오하이오로 거쳐 북동쪽까지 이동하며 총 13개 주가 개기일식의 경로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렌뷰와 놀스브룩에서도 오늘 개기일식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죠. 나사 지도에 따르면 글렌뷰 지역에서는 일식이 절정에 달할 때 달이 태양의 약 92.9%를 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분 일식이 오후 12시 51분에 시작되고 개기일식 시작 시간은 오후 1시 33분입니다. 일식이 최대치에 달하는 시각은 오후 2시 7분이며 이후 오후 3시 21분 모든 일식 현상이 끝납니다. 일식은 글렌뷰 지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데요. 글렌뷰 국립도서관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일식 관측 행사를 개최합니다. 도서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무료 관람용 안경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식 관측 안경에 짝퉁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번 개기일식을 놓치면 미국에서는 오는 2044년 8월까지 다음 개기일식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번 개기일식을 앞두고 사용을 권고한 일식 관측 안경에 짝퉁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주의하라는 건데요. 실제로 아마존에서는 개기일식 안경을 검색하면 $10에서 $20대 선의 제품이 200개 이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리뷰 수가 7,000개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천문학회는 지난 3월 말 아마존과 이베이, 테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기일식 안경을 검색해 낮은 금액대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죠. 대신 학회는 검증을 거친 제품을 판매하는 월마트와 세븐일레븐, 또 안경 전문점 와비파커 등의 판매처에서 구매하라고 안내합니다.
중국산 가품 안경을 구별하는 방법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일례로 한 중국산 가품 안경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유명 태양 관측 안경 제조업체인 아메리칸 페퍼스 옵틱스에서 제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정작 제조업체에 주소가 빠져있는 등 허점이 있으니 주의하라고 학회는 전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가품으로 확인된 안경의 판매 페이퍼를 삭제하고 구매 고객들에게 환불을 안내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계기일식을 안전하게 보려면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표시를 받거나 또 투과율 5.0의 태양 필터를 사용한 일식 관측 안경 사용을 권고합니다. 강한 태양빛을 맨눈으로 직접 바라보면 안구의 온도가 오르면서 열 손상, 또 자외선 손상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계기일식을 뚜렷하게 관측하기 위해서라도 일식 관측 안경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오늘 임신 중절 정책 기조를 밝힐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8일 오전 임신 중절과 임신 중절 권리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신 중절 문제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선 주요 쟁점으로 내세우는 의제죠. 민주당 진영은 로데웨이드 판결 전복 이후 위태로워진 임신 중절 권리 회복을 약속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과 다른 모든 이는 자신의 심장과 마음을 따라야 한다라면서도 하지만 나와 같은 공화당은 강간과 근친상간, 모성의 생명에는 예외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생명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위대한 사랑과 연민을 보여야 한다라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현재 심각하게 쇠퇴하는 국가를 구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백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빚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중서부 지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오늘 경합주인 위스콘신을 방문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합니다. 바이든은 오늘 위스콘신주의 자유주의 중심지이자 위스콘신 대학교의 본거지인 메디슨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학생 부채 탕감을 위한 새로운 연방 규정은 대통령이 연설할 때까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이든은 지난해 대법원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해 사실상 제동을 건 이후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건에 있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재추진 의사를 밝혔죠. 이후 교육부 주도로 연방정부가 어떤 조건하에서 연방학자금 대출을 면제하거나 탕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발표할 정책에서 소득이 적은데 부채는 많은 사람, 수십 년간 대출 부채가 있는 사람, 또 누적 이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가 더 큰 사람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최대 수백만 명이 학자금 대출 규모가 줄어들거나 탕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전 정책처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다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상 추진 절차가 복잡해 대선 전에 실제 대출 탕감이 실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재차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추진하는 것은 젊은 층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그는 오늘 늦은 오후 백악관으로 향하기 전 시카고로 방문해 유세 행사를 갖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인 캠페인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학비 보조금을 산정하는 데 적용하는 펩사 양식을 개선했다가 3개월 지연된 데 이어 20%나 오산으로 학비 보조액이 깎인 것으로 나타나 거센 논란을 사고 있는데요. 연방교육부는 접수된 새 펩사 양식들 가운데 20%가 부정확한 납세 정보 등으로 잘못 계산해 학비 보조액이 줄어드는 등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나 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매년 제출하는 펩사 신청서 양식을 바꿨으나 기술 결함과 지연, 또 오산과 학비 보조 삭감 등 잇따른 부작용을 일으켜 원성을 사고 있죠. 새 펩사 양식은 지난해 12월 말에나 가동에 들어가 출발부터 예년보다 3개월이나 늦게 시작됐는데요. 여기에 연방교육부는 제출된 펩사 양식에서 20%는 부정확한 납세 정보 등으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정부가 산정한 학비 보조액을 깎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새 펩사에 의한 오산으로 일부 더 많은 학비 보조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는 받아야 할 학비 보조액보다 감소당한 것으로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펩사 신청서를 제출한 650만 명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부정확한 납세 정보 등으로 잘못 계산돼 학비 보조액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연방교육부는 현재 이들 펩사 신청서들에 대해선 재처리하고 있으며 4월 중순까지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보오산으로 피해를 입었을 펩사 신청서들은 첫째, 교육비 세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 또 둘째, 세금 보고를 수정 보고했던 가구들, 셋째, IRS 세금 보고 기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며 직접 납세 정보를 기재한 경우들이라고 연방교육부는 분류합니다. 정부는 이미 펩사 양식을 도입하면서 평년보다 3개월이나 늦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접수받기 시작해 대다수의 대학들이 기존의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하는 지연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죠. 1월 말까지 연방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신입생들의 학비정보 신청서들은 70만 명으로 전년도 150만 명에 비해 꼭 절반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미국의 보잉사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륙 중에 엔진 덮개가 날아가면서 긴급 회항했습니다. 어제 아침이었는데요. 덴버 공항에서 휴스턴으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의 비행기가 이륙 25분 만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승객 13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고 상공 3,140m를 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은 덴버 공항으로 돌아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탄 뒤에야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는데요. 이 비행기는 보잉사가 제작한 737-800 기종으로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737 맥스 이전 모델입니다. 연방항공청은 해당 항공기가 휴스턴으로 옮겨졌으며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알래스카 항공기의 비행 중 문과 또 동체가 뜯겨져 나간 사고에 대한 1차 보상금을 지급한 지 사흘 만입니다.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달에는 보잉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캘훈이 사임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보잉사가 최고 경영자 캘훈의 급여를 지난해 큰 폭으로 인상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캘훈은 지난해 3,280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는 전년도 급여 2,260만 달러보다 40% 넘게 인상된 겁니다. 다만 이 보잉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실제 가치는 더 적을 수 있고 또 올해 말 사임을 앞둔 캘훈이 일부 급여를 반환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역자회에서 목회 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이후 미주 한인교회 교인 의식 변화 및 한인교회 미래 전망을 주제로 평신도와 목회자를 위해 2차례 열립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역자회 회장 김광섭 목사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들에 대해서 대안들을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낫겠다라는 그런 의식의 저변이 한인 교회들 혹은 이제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사이도 굉장히 좀 많이 파퓰러해졌는데 이번 세미나에 강연을 맡은 지용근 대표가 몸담고 있는 목회 데이터연구소는 한국교회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 한국교회를 분석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죠. 지용근 대표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이시며 이제 한국에서 갤럽 그 연구소에 계셨던 분이세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설립하시고 이제 거기에 대표로 있으시면서 한국 교회나 혹은 한국 교인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그런 추측도 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그 대안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번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게 좀 낫겠다라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뭐 이제 주변에 좀 사람들의 권고들을 좀 받기도 하셨던 것 같고요. 갤럽에 다니시는 동안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유튜브나 혹은 이제 한국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한국에선 주요한 그런 스피커, 메인 스피커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특히 올해에는 이민교회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을 시작했고 이미 뉴욕과 LA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해당 설문조사를 시카고 지역에서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시는데 미국 해외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 성도들의 의식 변화 혹은 교회의 변화들을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계신데 이제 그거 갖고 이번 시카고에 4월 22일 날 오셔서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세미나 주최 측은 성도들의 많은 설문조사 참여를 당부했는데요. 설문 사이트에서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를 취합해 미주 한인 이민교회와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카고에 계신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해외 한인교회만 아니라 혹은 미주 한인교회가 아니라 시카고 한인교회 성도들의 의식조사가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좀 그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겠죠. 저희가 사용하는 목사님들이 내놓는 주관적인 데이터 혹은 뭐 그것이 객관적인 그 전망일지라도 요분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하니까 더 실질적인 그런 대안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는 이달 21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샴버그 한인교회에서 CNMA 중부지역 주관으로 열립니다. 아울러 이튿날인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시카고 지역 한인교역자회 주관으로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마련됩니다. 목회자들이 보는 관점들이 조금 다르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 시카고 지역에서 목회하신 목회자들에게 조금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내용으로 주일 오후에 하는 그 시간은 시카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후 신앙생활하고 변화된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미래를 좀 바라봐야 될까 나름대로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샴버그 한인교회 박시몬 목사 847-895-60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면 신부전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는 관련형, 액상 등 전자담배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나는데요. 최근 포브스가 미국 심장학회 연구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볼티모어 메드스타 헬스병원의 연구팀은 지난 4년 동안 성인 17만 5,667명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사용과 신부전의 새로운 진단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들보다 신부전 발병 가능성이 1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 정도와 소득 수준, 성별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 변수를 조절한 결과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격화되고 휴전과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하일랜드 파크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1,200명이 사망하고 250여 명이 인질로 잡히면서 시작됐죠. 129명이 여전히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날 하일랜드 파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을 맞아 이스라엘 국기와 포로들의 사진을 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하일랜드 파크 시위는 팔레스타인 인권 지지자들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을 촉구하며 집회와 보이콧을 조직하는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 밀집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지난 6개월 동안 시카고에서는 여러 팔레스타인 집회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개기일식에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글렌뷰와 놀스브룩 지역에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1시경부터 부분 일식이 시작돼 일식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날씨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기온도 큰 폭으로 올라 봄 날씨를 방불케 합니다.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46도, 내일 화요일에 약간 흐린 날씨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밤 최저 43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61도, 습도는 92%, 바람은 남풍이 6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